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정치 파발마 월요일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기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오늘 좀 날씨 추워졌죠? 예. 네. 서정욱 변호사 오늘따라 목소리 아주 힘이 우렁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 변호사님,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제 개인상을 보관하는 건데. 거기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간식 먹고 봉투를 여기다 진짜 왜 그러세요, 서 변호사님. 자, 깨알 좀 지적 좀 하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요즘 관련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십니까? 네 글자로 여러분들의 심경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첫째는 이제 그 김문기 있잖아요.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김문기를 모를 수 있냐, 셋이 골프 치고 카트 같이 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캠프에 동강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데 진술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의미 있는 진술은 뭐냐 하면,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이렇게 안달인데 나중에 큰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제 그 진짜 큰 폭로는 앞으로 이게 차근차근 하겠다, 앞으로 이게 남아있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유동규 씨가 이제 이런 얘기고, 지난해 압수수색 때 말이에요, 휴대폰을 이제 오피스텔에서 버렸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유동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 씨의 지시였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 17분 전에 정진상하고 이제 그 7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하고 저는 공모했다 봐요.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니까 17분 전에 통화해서 핸드폰을 버리라.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고, 그다음에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겁니다. 이때 검찰은요,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어디 있는지 알면서 천장을 찾고 창문은 열은 적도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검찰이 찾는 신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눈치 없이 하루 만에 찾아버린 거죠. 경찰이 하루 만에. 그런데 검찰에서는 경찰 보고 포렌식 달라, 이거 요청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과 정진상이가 핸드폰을 숨기려고 했는데 경찰이 찾아서 수사가 된 거죠.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네. 물만 이렇게 마시고 계신데. 서정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유동규 씨랑 남욱 변호사가 예전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정황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그게 뭐 진실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꿨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하면서 뇌물죄로 수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유원홀딩스인가요? 거기로 좀 돈이 흘러갔는데, 그게 바로 그 정영학 씨하고 유동규 씨인가요? 그 두 분이 만든 회사예요. 그 회사로 돈이 흘러갔고, 그 돈이 지금 그 김용 부원장한테 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왜 그러면 거기서 갖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8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그대로 다 전달했어요. 그럼 유동규 씨는 중간에서 그냥 전달 역할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이 갑자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인터뷰하면서 이재명은 찔러도 뭐 아무리 찔러도 너 들어가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갑자기 왜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의 회유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 회유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유동규 씨가 그동안 1년 동안 의리를 지켜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바뀌게 된 심경 변화가 왜 일어났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형량이요. 이번에 그 유동규 씨 혐의가 처음에 뇌물이 700억이 약간 넘어요. 근데 그 700억이 그 천화동 1호에 있는, 지금 파킹돼 있는 700억이 유동규 거다, 약속을 했다 해가 기소가 됐죠. 근데 이번에 이화영이가 구속됐잖아요.
그 700억은 이화영의 보좌관 이한성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보좌관으로 된 게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내 돈이냐. 자기는 전 재산이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빚을 7천하면 이게 마이너스 4천이에요. 따라서 뇌물 700억을 자기가 뒤집어 쓸 이유가 없죠. 이거는 이화영 보좌관 이름으로 돼 있고 따라서 김용, 정진상 등이 이재명 본선 자금으로 자기는 파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동규가 700억의 진실을 좀 있어 밝힐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임 1,800억이에요. 700억에 대한 진실을 조금 있으면 큰 거를 던질 거라는 게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돈이 아니니 자기 재산이 700억이 아니잖아요. 자, 최진봉 교수님. 그다음 하나만 더 하면 네. 배임 1,800억. 이게 지금 유동규가 주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설계는 정진상, 이재명이 사인 없이 설계가 될 수가 없죠. 왜 이 1,800억 배임이 왜 내 유동규가 책임을 다 지느냐. 기획본부장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따라서는 배임과 뇌물 본인의 혐의가 너무 억울하니 진실을 밝힌 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유의 포인트가 됐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은 증명할 수는 없어요. 단정적으로 저도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뭐 많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본인이 8억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8억 그대로 넘겨줬다 그러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요. 만약에 검찰이 회유를 해서 당신 이렇게 말 바꾸면 예컨대 당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다른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검찰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많은 형량을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나 검찰의 회유의 말을 듣고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 원이에요. 근데 8억 받아가지고 8억 그중에 하나도 안 쓰고 그럼 8억을 다 넘겼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그럼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유동규 씨가 대체.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네.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이 폭로를 앞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실 여부를 떠나 논란이 이제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짧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천화동이 1호의 700억은 그분 거라고 했거든. 김만배 씨가. 그분이 누구냐. 이걸 유동규 씨가 밝힐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이화영으로 돼 있죠. 보좌관. 그렇지만 이게 이화영 돈이 700억이 아닙니다. 이화영은 쌍방울에 또 다른 돈이 있어요. 이 700억은 누가 뭐래도 본선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밝힐 거고.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기사에서 못 읽어봤는데요. 이야기는 이게 다 뭐 700억이 그분 거다 김만배 이거는 기사가 수없이 나고요. 그거는 뭐 대선 과정에서 그다음에 공소장에 유동규 공장에 700억이 유동규 돈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보도가 된 건가요? 수없이 기사가 돼 있죠. 수없이 기사가요. 그래서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0억 부분의 주인이 밝혀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1,800억 배임은 최종적으로 그럼 여기 그 대장동 구조는 누가 짰습니까? 누가 최종 결제자입니까? 이게 밝혀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그게 대선 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거도 없이 지금 현재 검찰이 밝힌 거,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에 의한 겁니다. 이것도 김용 부원장은 본인은 받았다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의 주장은 김용까지 갔다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용 부원장까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대선 자금을 썼다는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아니 이 돈 그래 그분 좋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밝혀내야겠죠. 그 돈이 누구 건지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대선 자금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또 재판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당연히 지켜봐야죠. 근데 저 봉 교수님. 예. 약간 흥분하셨나 볼펜을 자꾸 원고지에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음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밖에서 PD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김 부장. 예. 자 오늘은 석방된 유동규 전 법무부장의 입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뉴스들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신지 네 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검찰 소설 정치 환멸 짜고 치네 사필 규정. 여기서 사필 규정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이제 그 숨겨진 은폐된 진실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사필 규정은 정의가 이제 밝혀진다는 거죠. 고백해라. 작전 타임. 동규 본색.
유동규 씨 본색이 드러난다. 뭐 이런 네 글자로 보내신 것 같고 의리무상, 형량 담합, 플리바기닝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작께서 분열 조장.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네 글자 중에 제가 소개해드려 뭐가 제일 마음에 아까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사필 기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청취자분이 해버리니까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아, 사필 기정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예. 아 이따가 끝날 때 한줄평을 네 글자로 그걸 준비하셨다. 예. 청취자께서 그 마음을 읽고 해버렸네. 마음을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은 다른 것 같아요. 자,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네. 압수수색은요. 검찰의 재량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원장 방만 압수해라. 판사가 영장을 주세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야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 방을 왜 압수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으면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막은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여의도 연구원에 부원장이 뇌물 받아가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이 막으면 말이 되느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민주당사를 압수한 게 아니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안 된다. 막으면 안 된다. 독립된 법인의 민주연구원의 일개 부원장의 방 요것만 압수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검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집행은 타당한 거예요. 네. 아니 예전에 했던 행동을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전신 새누리당 새한국당인가요? 거기서도 지난번 예전에 압수수색하려는 거 막고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직접 도어스태핑에서 예를 들었던 채널A 사건만 해도 그래요. 3일인가 4일 동안 기자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끝났어요. 본인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그때는 그걸 왜 그랬어요 대체. 내로남불의 전형 아닙니까? 네. 그 어느 당사가 어느 당이 자기 당에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순수하게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김영 부원장이 11일에 임명장 받았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온 게 19일인가 20일이에요. 10일도 안 된 날이에요. 딱 3번 와서 1시간씩 3시간 머물다 갔어요. 공용 컴퓨터 사용하고 있었고요. 개인 사무실도 없고요. 그걸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원장이 한 10명 정도 10명 중에 3명이 상근인데 그중에 1명이거든요. 그 공용 컴퓨터를 쓴대요. 그러면 각각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고요. 가보셨어요 거기? 안 가봤습니다. 근데 얘기만 말을 들었다? 들었고요.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 그 증거를 거기다 갖다 심어놨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검찰의 영장 집행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상황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울먹거리는 음성이 좀 들리는데, 자 민주당은 이제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사 지연 물타기 시도다 이러면서 특검 못한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 말처럼요. 범죄자가 수사의 대상이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이렇게 자기가 선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게 검찰 마음에 안 들면 경찰 조사 받겠다. 나 경찰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 조사 받겠다. 나 이게 뭐 공수처 마음에 안 들면 특검 받겠다. 이렇게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범죄자는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수사를 하면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서 진실을 자기 억울함 밝히든지 이래야지. 아니 어떻게 수사 대상이 마음대로 이게 뭐 특검하라 검찰 수사 못 받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 특검은 결국 이게 구성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립니까? 그 사이에 이미 다 점검일되고 시간 끄는 거고. 그리고 이게 특검 대상에 지금도 부산저축은행 타령해요. 아니 부산저축은행이 2010년이면 그거는 뭐 제외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직무유기 나온 얘기 들어보면 1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도 이게 몇 번 지난 거고요. 이런 이게 물타기 하는 따라서 저는
뭐 특검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근데 특검 얘기는 그 대선 토론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나왔죠. 하자고. 처음에는 또 그 국민의힘 편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상설특검 하자 하니까 또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한다고 하는데 첫째 전용욱 변호사 자꾸 범죄자는 누굴 보고 범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어요. 누가 범죄자입니까? 아니, 일반론적으로. 아니 범죄에 대한 사실이 소명되지도 않았고 범죄자라고 무슨 재판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누구를 향해서 범죄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유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여러 가지 나왔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이고 갑자기 두 사람이 말을 바꾼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면 왜 그렇게 7개월 8개월 동안 뇌물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갑자기 정치자금 대선자금으로 명목이 바뀌고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또 유동규 씨는 풀려나가지고 풀려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볼 때도 저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결과를 믿겠습니까?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런 상황이니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고 특검하면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특검 법 통과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하다가 특검 생기면 특검이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야가 이제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일로 예정돼 있는 거죠. 시정연설 25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대통령의 요 이야기 짧게 한번 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한 30초씩만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 이제 그 시정연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요, 뭐 자기 듣기 싫으면 뭐 안 오면 되긴 되죠. 그런데 대통령 보고 오라가라 이걸 이게 조건을 거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또 이게 그 조건도 합리적이 있어야지 뭐 사과를 해라느니 특검을 수용하라느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이면서 보이콧하는 거는 헌법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건 본인이 와서 하시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이 거기에 반해서 도저히 그 시정연설 들 수 없다 생각해서 나오는 것도 국회의원의 판단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현재 대통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민주당은 용납될 수 없고 사과하지도 않고 특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 방식은 그 방식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 뉴스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 글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안쓰럽네. 검찰스럽. 네. 그냥 스럽 다 짜는 종결음이 빼버렸어요. 그냥 검찰스럽으로 네 글자로. 모두 다 까. 엄동설한. 전국이 엄동설한이다 이런 말씀 같아요. 피장파장. 건의 특검. 김건희 여사도 특검해라 이런 얘기 같고요. 한 청취자께서 둘 다 하죠. 한 명은 구속, 한 명은 퇴진. 공평하게. 이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퇴진 이거는 없고 한 명 한 명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서씨 신나셨네요. 이게 무슨 무사이죠? 서정욱 변호사 신났다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오늘 목소리가 좀 우렁차시긴 해요. 네. 자, 지난 주말 요 얘기만 더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심에서 보수 진보단체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쭉 정치를 해보니까 세상 민심을 가장 모르는 집단이 저희들 국회의원들이에요. 여의도 속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광장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만나는 것이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배 나갔습니다. 경찰은 2만 명으로 추산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곱하기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안민석 의원이 이제 경찰 2만이라 그랬지만 안민석 의원의 생각으로는 곱하기 열을 해야 된다. 20만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요 관련해서 집회 숫자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뭐 유튜브 문자 앱으로 해가지고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몇 분을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거기 있었는데요. 어찌 그런 숫자가 나온지 신기하네요. 정말 많이들 나오셨어요. 우리도 참석했는데 50만은 되릴 듯 해시우. 버스 탄 사람, 지하철 탄 사람 모두가 말은 없어도 시청 도착하니 몽땅 내려서 걷고 있었답니다. 이게 나라냐? 저희 부부도 토요일 날 촛불 집회 참여했는데 6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1만 5천 명이라니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보도에 경악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집회를 본. 결국 이제 그 한마디로 내란 선동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통진당의 청년 25세 최모 씨가 중고등학생들 보고 교복 입고 나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중고등학생이 어떻게 교복 입고 무슨 내용을 안다고 이게 촛불 집회하는 나옵니까? 옛날 광우병 할 때는 유모차 끌고 나와라.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저는 순수한 어린아이나 학생들까지 정치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는 그만두고요. 집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일부에서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저도 6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아, 현장에요? 예. 옛날에 MBC 사장 있잖아요. 이분이 서초동 조국 집회 척보만 100만이네. 지금 이게 척보만 50만 100만입니까? 실제 저는 이게 훨씬 더 반대측의 우파 집회가 많았다. 네. 이건 팩트입니다. 자, 지금 최진봉 교수가 이제 네. 봉침을 날리려고 네.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아니 서정욱 어처구니 없어요. 변호사를 무슨 내란 선동? 봉침 쏠 이거 겁니까? 보세요. 내란 선동이라뇨. 무슨 내란 선동이에요? 집회 나오라는 게 내란 선동입니까? 아니 무슨 내란이 다 어처구니 없네. 아니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누구든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누가 됐든 저는 그건 내란 선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찰이 추사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자기들 생각은 아마 뭐 1m당 한 평당 몇 명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날 집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많았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그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숙대 입구까지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울 그 시청역에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만 이렇게 몇 천이라고 말이 경찰하고 됩니까? 현장에서의 그 집회 참여 인원 숫자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안 본 거죠. 저는 아마 이제 제 그냥 생각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집회 앞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 전체 면적하고 네. 면적 한 면적당 뭐 알겠습니다. 1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몇 명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다는 거 자, 또 말씀드립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짧은 한 25분 사이에 속보를 두 번째나 전해드리는데 자, 민주당에서요, 청취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시정연설을 거부했습니다. 수용을 거부했고요. 대신에 국정감사는 복귀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조금 전 2시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평. 오늘 숨가쁩니다. 자, 두 분도 유동규 씨의 입으로 정치권이 들썩여 있는데 두 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네 글자 시작. 3, 2, 1. 간첩 조작. 유호성 씨 사건 아시죠? 간첩 조작해가지고 그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조작이다. 지금 이것을 평가하라는 게야. 이런 한심한 김 부장 같은 자를 보았는가 말이야. 진짜 김부장 나와 지금 PD도 정신이 없어 지금. 자,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네 글자를 해주세요. 2, 1. 진실의 문. 이것을 한준평이라고 하고 있니? 키야,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이거는 장첸한테 혼났습니다. 자, 정치파 발마 수고들 하셨어요.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